소개받은 김강수입니다. Gtech 케어에 대해서 실제 저자이신 김도현 교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겠죠. 그러니까는 복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 참 큰일이네요. 제가 할 거는 별게 아니고 Gtech 문서 작성의 실제라고 해서 실제로 뭘 좀 해보자 이랬습니다. 아마 TNX택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걸 하나씩 다 다운을 받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준비가 되셨으면 그걸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좀 없어서 일단 설치라고 해봤자 파일 하나 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푼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죠. 푸실 때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글 파일 이름은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텍라이브 2009의 기본 에디터인 텍웍스가 공백이 있거나 한글 파일 이름이면은 가끔 좀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글로 파일 이름을 짓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TNX택을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런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실제로 좀 기다리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이제 set environment bat라고 하는 저 배치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할 환경을 만드는 건데 일단 이 TNX택으로 오늘 계속 이제 실습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무슨 짓을 하고 새 컴퓨터에서 처음 실행할 때 폰트 캐싱을 해야 합니다. 지금 폰트 캐싱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처음 실행하시는 거면 Y를 누르고 엔터를 쳐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미 한번 하신 분들이면 그냥 엔터를 쳐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서 요게 안 되면 폰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작업 환경이 3개가 있어요. 텍웍스하고 타이니 KC 메뉴하고 명령행 3가지가 있는데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으신가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네, 엔터를 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엔터가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엔터를 치면 C를 누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확인은 헬프, 타이니 캐시 메뉴 실행은 스타트 캐시 메뉴, 텍웍스는 텍웍스, 이 쉘에서 나가려면 엑시트 하십시오. 자, 저거만 알면 되는데요. 텍웍스가 좋다고 하시니까 텍웍스를 실행을 해보죠. 텍웍스라고 치고 엔터를 쳤습니다. 글씨는 보이십니까? 예. 근데 윈도우용 텍웍스는요, 이 Qt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TNX택의 글 실행을 하고 나면 여기 큐빅 익스플로러라는 게 하나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뒤에 숨어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면요. 요거는
탐색기 대용 프로그램인데 아예 맨 처음에 TNX 택의 홈 폴더가 열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이 스타트 캐시 메뉴 BAT 하고요. 태웍스하고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캐시 메뉴는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태웍스는 2009, 텍라이브 2009의 기본 에디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웍 캐시 메뉴라는 건 사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스마트라 PDF인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고요. 요거는 독자적인 작업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태웍스를 실행을 했는데 명령행으로 실행하기가 싫으신 분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태웍스 BAT를 더블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태웍스가 실행이 됩니다. 반응이 느리니까 참 좋네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같이 하나 해보십시다. 열기. 열기 하면 바로 샘플이라는 폴더로 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웍스를요. 그런데 여기 지금 4개의 문서가 샘플로 제시되어 있는데 unequal, intro, test I about, test I mass 샘플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인트로. 예. 그럼 인트로 한번 보죠. 열겠습니다. 열었더니 이런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PNX 택 예제다고 해놓고 UTF-8 파일이라고 하고 nobody, 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예. 자, 여기 이 태웍스는 거의 대부분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조판을 열어보셔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G레이텍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T를 누르시거나 이 실행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렀는데 반응이 있죠, 이제. 예, 밑에 요만큼 창이 열리면서 컴파일이 시작이 됩니다. 역시 더디군요. 앞으로는 이거 안 써야겠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맥킨토시는 저 파일이 어디 있나요? 맥킨토시에는 없죠. 예, 그러니까 맥킨토시에서 이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오후 점심시간에 제가 손을 봐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윈도우즈를 구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완료되면 이쪽 창에 이게 열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택 시스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TNX 택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만들게 된 사연을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왜 만들었냐 하면 제가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택 시스템을 다 들고 가려니 2.5기가를 들고 가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USB에 넣어가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USB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게 동작한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뒤에는 뭐 각종 터미널에 500원 넣고 하는 컴퓨터에서도 택 작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남의 집에 가서도 문서 작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하나만 하시죠. 컨트롤 클릭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아무데나 찍으십시오. 지금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소스의 그 위치로 갑니다. 그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걸 흔히 인버스 서치라고 해서 거꾸로 찾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찾기, 앞쪽으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이 파일 크기쯤 와가지고
예, 파일 크기쯤에 와가지고 역시 컨트롤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자꾸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주호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주호 선생님이 작성하신 문서가 이겁니다. 테스트 IMS 샘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중한 문서니까 컴파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제목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대략 감은 오시죠? 매스트 샘플인데요. 요 조그만한 TNX 태그로 수식을 어느 정도 조판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작성해 주신 문서인데요. 결론은 웬만한 건 다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라인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긴 글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쓰인 이 소스들도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TNX 태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몇 가지 자질구레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작업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TNX 태그는 무조건 G 태그 하나만 돕니다. PDF 태그도 없고 루아 태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G 태그 하나만 돌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배우신 내용들을 실제로 실습, 응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선생님, 예. 이 프로그램을 USB에 설치해서 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USB에 풀어서 쓰죠.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USB에 인스톨을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인스톨이랄 것도 없는 게 받으시는 파일이 실행 압축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 처음에 exe 파일이니까 더블 클릭을 하면 어디다 플레이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USB가 꽂힌 드라이브가 E면 E라고 쓰고 콜론을 찍으면 그냥 거기에다 설치를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택에이드를 제가 여기다 잠깐 넣어놨습니다. 혹시 수식을 저기 할 일이 있을지 몰라서 설치하신 분들은 이 폰트 트루타임 밑에 있는 MT 엑스트라를 시스템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XP라서 설치가 없습니다. 아마 윈도우 7에서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7, 이건 지금 마치 그 에어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XP입니다. 그것도 보추얼 박스에서 도는 XP입니다. 어쨌든. 저 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설치를 하시고, 요거를 하나 실행을. 이거는 원래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메스타입입니까? 메스타입을 만든 회사에서 공개했던 프로그램인데, 메스타입. 어디 있어요? 예? 그게, TNX 태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TNX 태그 WS 2009 안에 들어있습니다. WS 2009 안에? 예. 근데 요거는 수식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까 간단한 수식을 하나 편집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아까 폰트 설치 안 했다고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수식, 이게 예를 들어 K가 1에서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쓰죠. 그러고 나서 분수를 쓰고 n 안 되네요. 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나누기 6까지 썼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TNX 택으로 가서 끝에 컨트롤 V 하면 요게 택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사실 수식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응신 선생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거 암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저처럼 1년에 수식을 1개 내지 2개 정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 수식 명령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잠깐 넣어놔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주석 있죠? 저 매스 타입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요. 요 주석을 될 수 있으면 지우지 마십시오. 보기 싫어도. 왜 지우지 마시라고 하느냐 하면 나중에 수식을 편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수식을 편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요 부분만 따다가 요 부분만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붙이면 원래 수식이 복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거나 수정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요 부분이 실제 요거에 해당하는 정보이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붙여두시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식을 1년에 한두 개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수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쓸모없는 프로그램이겠죠. 예.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요. 예,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밖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현재 택라이브 2009를 설치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보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템플릿에서 새 문서 제가 TNX 택 도큐멘트를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 오블리브아르 템플, 아티클 케어텍 템플, 비머 샘플 G 택이 있는데 저 비머 샘플 저거는 작년에 이응신 선생님 강의하신 그거죠.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로 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대로 저장. 여기다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A. 저장하고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작년에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바로 그 샘플 문서인데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접 돌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 비머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몇 페이지 뜨는 걸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네요. 에러 하나 안 생기고, 예, 저렇게. 볼까요? 네. 이거는 지금 태곡스에서 차례가 안 뜨는데,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여기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비머 문서를 즉시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케이오텍 라이브가 나오면 일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간단한 편의 도구로 한글 철자 검사기가 있습니다. 철자 검사에서 KO를 선택을 하면 그 훈스펠이라고 하는 철자 검사기를 불러와서 한글 철자 검사를 해주는데 아주 썩 미덥지는 아직 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대체 단어로 아이슬란드도 나오고 폴라로이드도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 말고는 꽤 쓸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역시 스파입니까? 어쨌든 예.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템플릿은 프랑크푸르트로 보내라는데 이건 소세지 이름이겠죠.
자, 예. 예, 이렇게 편의 도구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케이오텍 2009에서 포함될 계획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시험 삼아서 TNX택에다가 집어넣어 본 겁니다.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그래도 첫 번째 문서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텍웍스를 열고 열려 있나요 지금? 네. 여기서 템플릿에서 새 문서를 하나 하고요. 자기가 직접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아티클로 합시다. 아티클 케이오텍을 여시고 여기 보면 텍가이어 폰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텍가이어 아까 첫 시간에 김도현 교수님께서는 리버틴 폰트를 이제 주로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리버틴을 넣을까 텍가이어를 넣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둘 다 넣을 수는 없어서 결국 텍가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윈도우즈 폰트하고 조금 더 많이 비슷하게 생겨서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파겔라 있잖아요. 그죠? 이 파겔라는 P로 시작하니까 팔라티노 계열이고요. 테르메스라는 게 있는데 이 테르메스라고 하는 T로 시작하니까 타임즈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헤로스라고 하는 폰트가 있는데요. 이 헤로스라고 하는 폰트는 헬베티카 계통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커서라는 게 있어요. CUR, 이 커서는 뭐냐면 먹을 것 같습니까? 네, 꾸리어 폰트입니다. 예. 그거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폰트들이 이름이 첫 글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굉장히 좋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 폰트들이 지금 TNX택 안에 들어있고요. 지금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폰트들도 들어있고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컴파일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컴파일을 하려니 지금 저장이 안 됐다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저장이 안 됐다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A 했으니까 이번에는 B. 자, 그럼 컴파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요거 익숙하시죠? 요 명령들 한번 배우신 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set main 폰트인데 아까 그 main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폰트 스펙이 처음 나올 때는 저게 메인이 아니고 로만이었어요. set 로만 폰트였습니다. 근데 왜 메인으로 이름을 바꿨나? 그리스 입장에서 보니까는 로만이란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메인으로 바꿨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릭 입장에서 보자면 로만이라는 건 없다. 걔네들의 메인 폰트는 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릭이지. 그래서 이름을 메인으로 바꿨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메인 폰트 대신 로만 폰트라고 해도 먹습니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산스는 산세리프고요. 여긴 모노는 설정을 안 한 것 같죠? 메인 한글 폰트에서는 이 볼드 폰트, 이탈릭 폰트 이런 것들을 조금 쓰고 이탈릭 피처 이건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요. 그리고 한자 폰트도 하나 썼습니다. 아까 한자 폰트하고 한글하고 안 맞으면 어쩌냐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김동 교수님 말씀대로 안 맞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맞는 걸 골라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글이 예쁜 폰트에 한자가 들어있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확장 한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확장 한자를 쓸 수 있는 공개 폰트, 무료 폰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가끔 한 컴바탕 아래아 한글에 딸려오는 폰트가 무료 아니냐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니 아래아 한글을 자기가 무료로 깔았다고 그게 무료 폰트가 됩니까? 자기 혼자만 무료로 깐 거죠. 그러니까 한 컴바탕 같은 것도 결코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사전이 아마 유일하게
그냥 쓸 수 있는 한자 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네이버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서 배포하는 폰트인데요. 라이센스에 관련된 사항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개인이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단지 TNX 택에 들어있는 네이버 폰트는 그 폰트 안에 있는 폰트 이름 정보가 약간 이상한 걸 조금 수정한 것이라서 거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은 네이버 폰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떴는데 결과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목. 이게 지금 무슨 글꼴입니까? 나눔 명조. 이게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입니다. 이거 절 제목. 이게 단가 봐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어쨌든 따라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에 여기에 내용을 채우십시오. 아시겠죠? 뭐라도 좋으니까 딱 한 페이지만 내용을 한번 채워서 문서를 작성해 두시면 그중 제일 잘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출출하실 텐데 여기서 일단 접죠. 예. 거기서 폰트에서요. 예. 뭐 폰트 설정을 메인 폰트 다음에 아, 예. 그 무슨 의미로 바뀌는가요? 거기서 아, 예. 그러니까 늦게 오셔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잠깐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금 폰트 스펙의 그 폰트 설정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면, 메인 산스 모노 하는 것은 폰트 패밀리고요. 그러니까 요게 RM, SFTT에 해당하는 폰트 패밀리고 한글 한자 하는 거는 이제 GTEC-KO에서 쓰는 명령이고요. 요게 옵션인데 이 옵션은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 옵션은 이 폰트의 피처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폰트에 관련된 모든 설정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눔 명조라고 하는 글꼴의 볼드 페이스는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로 찍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 이 TNT 탭을 쓸 경우에 TNT요?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그건 좀 그래. 예. 탭을 쓸 때 예. 이게 그러면은 그 기존에 쓰던 패키지와 예. 실제 그 활용 면에서 예. 제약이 받는 부분, 제약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100메가도 안 되는 조그마한 택 시스템에 모든 게 다 될 걸 요구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 모든 게 다 되는 걸 원하신다면 3기가짜리도 있으니까 그걸 까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웬만한 건 다 되는데 모두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빠져 있는 건 뭐냐면 폰트 설정에 관련된 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즉 폰트는 무조건 GTEC 방식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임즈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즈 패키지 타임즈 이런 게 안 먹습니다. 안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예. 탭을 쓸 때 예. 패키지를 로딩해가지고 예. 패키지를 풀러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느냐 하는 부분.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도 제대로 된 택 시스템입니다. 태그리고 2009에 태그메퍼 디스플은 다 들어있습니다. 80%쯤 들어있습니다. 그럼 80%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나머지 20%는 제가 뺀 거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패키지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쓰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건 다 뺐습니다. 예. 제 쓰는 거 본 거 있는 중에서도 빠진 거는 페스트릭스 못 씁니다. 예, 그건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이거 할 때 예, 그 지택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하나인데요. 예. 이제 전에 그 레이텍을 쓸 때는 예. 방금 말씀하신 PS 트릭스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GTA에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 그런 작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PS 트릭스는 이 시스템, 이 조그마한 시스템에서는 뺐습니다. 뺀 이유가 PS 트릭스는 혼자 도는 게 아니고 고스트 스크립하고 같이 돌아요. 근데 고스트 스크립을 여기 또 깔아야 된다면 그건 타이니가 아니죠. 미디엄이지. 미디엄 아닙니다. 라지죠. 따라서 PS 트릭스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G택은 PS 트릭스하고 아무 문제 없이 돕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근데 PS 트릭스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PS 트릭스 STY가 있고 이거 말고 PST로 시작하는 추가 확장 패키지들이 있어요. 뭐 PST Geo 뭐 또 뭐 있죠? PST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하고 PS 트릭스 앱인가요? 예, 그게 있는데 그거는 G-레이텍에서 돌 때 내부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그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스트 스크립트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도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데 단지 외부 프로그램에 조금 의존성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텍 라이브에 들어가는 G텍에서는 예. PS 트릭스 관련된 패키지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결론은 무리가 제 컴퓨터가 지금 이 조명철 교수님께서 빌려주신 기계로 제가 잠깐 쓰고 있는데 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전에 3분 걸려서 컴파일 하던 500페이지짜리 책을 G택으로 바꿔서 컴파일 해보니까 PS 트릭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책이었습니다. 컴파일 해보니까 1분쯤 더 걸리던데요. 이 1분이 외부 프로그램을 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타이니텍에 PS 트릭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지만 지금 택의 사이즈가 얼마죠? 지금 타이니텍의 사이즈는 요거는 80메가쯤 되는데 이거는 폰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50메가쯤 됩니다. 압축한 크기로. 우리가 보통 한 2기가 USB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유가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서 이것저것 넣고 써도 300메가가 안 넘게 하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타이니 말고 타이니를 이름 바꿔서 약간 미디엄 예. 버전이 PS 트릭스를 요구하세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이거 참 PS 트릭스가 왜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PGF를 쓰십시오. PGF로 전향을 하십시오. 개종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PS 트릭스는 참 좋은 패키지고 너무너무 장점이 많지만 보시다시피 외부적인 의존성이 너무 강해요. 근데 텍 안에서 텍 코드처럼 도는 유일한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PGF니까요. 틱즈로 전향하시는 것이 이참에 개종을 하시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G레이텍이 돌리는 데 있어서의 부담도 틱즈가 훨씬 가볍고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이따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틱즈가 쓰인 예제가 실제로 하나 있으니까 컴파일을 해보고 가시면 쉽겠네요. 여기 있는 샘플 중에서 테스트 I about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제일 끝에 가면 이게 PGF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틱즈죠. PGF 매스 센 매크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요걸 돌려서 끝부분에 이게 뭐 하는 건가는 이건 순전히 테스트 때문에 넣은 거라서요. 아마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는 틱즈는요, 그림 툴이 아니라 문서의 각종 요소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텍 패키지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만 그리는데 쓰는 게 아니고 줄을 긋는다든지 박스를 그린다든지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표를 그린다든지 온갖 데 다 쓸 수 있고요.
제가 이 틱즈에 반한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 중학생 학습지, 수학 학습지를 조판을 해야 됐을 때 여기에 디자이너가 그림을 쭉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위에 내용 박스가 있고 밑에 예제, 오른쪽에 간단한 설명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식의 보통 많이 보는 페이지였는데 문제는 이 칸하고 오른쪽 왼쪽에 가운데 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줄이 위에 상단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계산해서 긋는 건 PGF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PGF를 좀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PGF 왜 안 해주냐고 DBI PDFMX 저자이신 조진환 교수께 강력히 부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방 해결됐죠. 예. 뭐 그런 이게 지금 PGF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 텍스트 위에다 그렸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린 게 아니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컴파일이 되나 안 되나 보자고 넣은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걸로 전향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PS트릭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타이니타입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퍼블리케이션 타입으로 예. 어떤 아카데믹 저널을 이제 편집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태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뭐 사인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 반복해서 그려야 된다든지 예.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PS트릭스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예. 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 PGF 플로트도 있고요. 웬만한 함수는 다 플로팅이 가능하고요. 안 되면 점 찍어가지고 플로팅하면 되니까. 제일 큰 건 뭔가 하면 PGF는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PST는 발전 가능성이 점점 디크리즈 되고 하나는 인크리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하면 GTEC이 지금 GTEC 저자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PS트릭의 가장 큰 장점이 포스트스크립을 고스크립에 있는 포스트스크립 엔진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자동으로 이제 플라팅을 이제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GTEC하고 붙어가지고 GTEC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PST처럼 포스트스크립을 부르는 방식이 우리는 포스트스크립에서 아주 복잡하게 뭐 2 플러스 2, 5,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데 그게 없이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할 방법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현된 건 아닌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계속 갈 수 있는 반면에 PS트릭은 지금 GTEC에서 PS트릭은 뭔가 하면 PS트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GTEC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지금 자꾸 붙여 있는 거지만은 그게 계속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는 거고 지금 많은 경우는 PGF를 지금 계속 미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GF 틱스의 또 중요한 조지현 교수 말씀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PGF 틱스에 익숙해지고 나면 PGF 레이어들의 밑에서 무슨 그래픽 드라이브가 돌든 상관없이 상위에서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은 일관되게 갈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틱스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메타포스트한테 돌리도록 요구할 수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틱스를 강력히 미는 거죠. 예. 아니, 그냥 펜라이브 100 가시면 다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답변의 핵심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S를 부르든 어쨌든 좌우간 GTEC이 PS트릭스를 잘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야 해요. 또 한 질문이 있는데 예. 처음에 저걸 지금 앞을 풀고 나서 런이라는 배치 파일을 돌렸을 때 제일 마지막에 아까 보여주셨듯이 태그워크나 타이니 예. 명령이나 선택했을 때 예. 선택하고 나서 리턴을 쳤을 때 왜 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부터 꽤 많은 시간이. 캐시? 아니 캐시는 그 앞에 끝났잖아요. 캐시는 끝났습니다. 근데 태웍스 처음 실행할 때 Qt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보면 W를 쳐서 리턴을 쳐서 태웍스 올라오고 그러니까 컴파일까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런
그러니까 콜 셋 인바이러먼트 배치는 끝나지가 않고 그거는 그냥 계속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끝이 아까 제일 마지막 엑시트 치라는 마지막 명령이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엑시트를 치라는 명령이 안 나오고 그거는 명령행을 선택하면 명령행이 뜨는데요. 태국스를 선택하셨으면 태국스를 내리면 명령행으로 다시 예. 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계속 하시죠. 예. 아침에 배운 내용 복습입니다. 이 종래 택, 이택, PDF 택 하는 이 택 엔진들이 TFM에 기반한 폰트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G택은 이것도 물론 돕니다. 근데 이걸 G택이 돌리는 방법은 G택의 고유한 방법이 아니고 종래 방법을 그대로 쓰고요. G택은 역시 트루 타입하고 오픈 타입이 중요한 측면이 될 거고요. 종래 레이텍에서 폰트를 선택하던 방법, 이 NFSS라고 하는 게 New Font Selection Scheme인데요. 왜 New냐 하면 레이텍 2.09에 비해서 New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NFSS에서 텍스트 폰트를 선택하는 건 OT1, CMR, MN, CPT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5가지 속성들을 결합해서 폰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OT1을 폰트 인코딩이라고 하고 CMR 부분을 패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리즈, 쉐이프,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폰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CM 폰트가 OT1을 쓰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유럽에서 발달한 T1 인코딩을 쓰기도 하고 그 밖에 특별한 인코딩을 쓰기도 하죠. 폰트 패밀리는 이 중간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제 사용자 수준에서만 얘기하자면 요게 선언형이고 요게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자를 갖고 이건 인자를 갖지 않는데 3개의 패밀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RM 패밀리, SF 패밀리, TT 패밀리 3개죠. 시리즈는 지금 MD, BF 이런 것들을 이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저기 위에 M이라고 한 것이 시리즈인데요. 그 M은 이 MD 시리즈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BF에는 B나 또는 BX 등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폰트 쉐이프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업 쉐이프는 똑바로 썼다는 업라이트 쉐이프고요. 요거는 이탈릭, 슬랜티드 그리고 이건 뭘까요? 스몰 캐피탈 그러니까 작은 대문자. 요것도 명령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명령은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이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요번 시간에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건 종래 택을 열심히 쓰시던 분들이 G 택으로 넘어왔을 때 폰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먼저 소개를 한 건데 원래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만 50분까지 끝내라는 압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폰트 스펙이 이제 우리가 G택에서 사용하는 폰트 선택 방식의 거의 대부분 역량을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인데요. NFSS Like Font Family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폰트 스펙은 2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래 레이텍을 쓰던 사람들한테 익숙한 RM, SF, TT 하는 폰트 패밀리를 위주로 해서 여기에다가 특정한 트루 타입이나 오픈 타입을 할당할 수도 있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NFSS류의 폰트 지정 명령들을 G택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고 그렇지가 않고 아예 새로운 폰트 패밀리를 만들어서 쓰게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종래 쓰이고 있던 RM, SF, TT 하는 걸 요걸로 미리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이 명령들을 그대로 쓰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새로운 폰트 패밀리나 새로운 폰트 페이스를 정의하고 이 정의된 폰트 패밀리나 폰트 페이스를 불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 폰트 사용에 있어서는 그 활용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다고 하겠죠. 근데 오전에 그 김도윤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건데, 그게 뭐냐면 자유도가 높아지면요. 자유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용자가 책임지고 설정해야 할 게 많아져요. 그게 로우 레벨에서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에 맡겨둬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저 커맨드 형식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두면 이때는 분명히 뭔가 혼선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이겁니다. 이건 책임이, 이런 명령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 폰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이게 폰트 스펙 명령인데요. 앞서 나온 모든 폰트 스펙, set 메인 폰트니 뭐니 하는 건 전부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NFSS 시리즈나 쉐이프라고 했던 건 전부 폰트 피처 형식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바스커빌 폰트를 쓸 때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이 바스커빌 폰트 군이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TFM을 쓸 때랑 폰트 스펙을 쓸 때랑 주의해서 구별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우선요, 원래 이게 T1을 G택에서 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글 문서를 작성하려 하는 한 T1 인코딩은 안 쓰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폰트를 설정하는 패키지들 중에 패키지 스스로가 T1 인코딩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매스 디자인이죠. 이런 거는 쓰면 가끔 한글이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NFSS 명령 중에서 텍스트 RM이나 텍스트 BF나 이런 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 declare font shape 같은 걸로 FD 파일을 통해서 지정하는 폰트 지정 방식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use package 폰트 스펙으로 쓸 때는 이거는 메인 산스 모노 중 하나 고르는 이런 형식의 명령 지정이 필요한 거고요. 함께 쓸 수 있는 건 뭐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G택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폰트 이름입니다. 남은 시간을 여기에다 완전히 바칠까 생각 중인데요. 폰트 이름, 이건 조금 이따 할 얘기고, 지금 TNX 택을 실행을 해두셨잖아요. 거기에 큐빅 익스플로러를 열어보시면, 이 폴더에 폰트 리스트 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저랑 같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파일이냐 하면, 아까 처음에 실행하면서 폰트 캐싱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 폰트 캐싱한 결과를 적어둔 일종의 로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어볼게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노트패드로 열면 잘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TNX 택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버다나, 스타일 레귤러, 노말, 뭐 어쩌고 저쩌고 읽을 수 없는 글자. 자, 그러면 맑은 고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맑은 고딕이가 있다, 그죠? 있는데, 요거밖에 없네요, 폰트 정보가. 맑은 하고 띄고 고딕, 맑은 띄고 고딕, 스타일 레귤러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트루 타입이나 오픈 타입 폰트 이름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이 TNX 택이 돌아간
윈도우가 한글 윈도우 XP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물론 다른 데서도 비슷하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영문 윈도우즈의 경우라면은 맑은 고딕이라는 아마 이 이름은 쓸 수 없을 겁니다. 요것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위에 가면 뭐 휴먼 예체도 있고, 지금 나눔 고딕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눔 고딕은 나눔 고딕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로도 쓰여 있고 엑스트라 볼드라고도 하고 이 엑스트라 볼드의 스타일 엑스트라 볼드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루 타입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 뒤에 OTF가 붙은 것은 이 이름이 아마 없거나 그럴 겁니다. 자, 이 폰트 이름 정보를 확인해서 뭐가 좋으냐? 폰트 스펙 명령으로요, 폰트를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이 이름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원칙적으로 이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한글 이름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글 윈도우나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한글 상위인 경우에 이때는 한글 폰트 이름을 써도 돼요. 그러나 영문 상위의 경우에는 한글 폰트 이름 못 읽겠죠. 윈도우의 경우에도 영문 윈도우즈면 한글 폰트를 못 읽을 겁니다. 결국 결론은 앞에 있는 이 영문 이름을 쓰시는 게 안전하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G택에서는 폰트 이름을 자기가 확인해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써서 맞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곤란한 것은 띄어쓰기하고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텍가이어 테르메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요거는 이탈릭 스타일에 해당합니다만 물론 다른 스타일들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소팅을 할까요? 소팅을 하시면 될 텐데, 텍가이어 테르메스가 이제 대표적인 폰트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폰트, 쓸 수 있는 폰트 이름을 확인하는 게 G택을 쓰는 데 있어서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FC 리스트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FC-리스트 하시면 이 정보를 아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NX 택은 친절하게도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두지만 안 그런 시스템이 더 많을 테니까요.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자, 그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H레이 택이나 종래 KO 택에서 G레이 택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H레이 택에서 넘어오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는 글쎄 지금 와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쓸데없이 정의된 명령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전형적인 예로 텍스트 GT, 텍스트 GR 이런 명령이 너무 많아서 이 당시에 작성됐던 문서를 포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런 데서 계속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삭제하거나 무력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 쓰이던 셋 한글 폰트나 셋 에더 폰트나 이런 것들도 전부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뒤에는 UTBT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폰트 이름을. 근데 지금은 UTBT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맑은 고딕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폰트 이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기에 대응하는 명령으로 재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려고 들면 물론 할 수 있죠. 그 뭐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게 특징이니까. 그러나 결국 요 문제에 신경 쓰셔서 H레이 택 문서가 있으면 전부 이걸 무력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습을 좀 해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실습을 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료는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K턱 사이트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파리를 잘 안 쓰니까 이상한 게 뜨는군요. K턱 ORKR 해서 가시면 위키가 있는데요. 위키에 최근에 오전 수업에서 썼던 자료를 김동 교수님께서 올려두셨고, 요게 지금 제가 준비해온 샘플입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풀면 이 안에 AM, PM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이 오후긴 하지만요, 오후에 써볼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치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군요. 1택이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1입니다. 이거 가지고 폰트 설정을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하려고 했더니 PDF 태그로 돼 있어서 안 되네요. Gray 태그로 하시고, 예, 뭐 그렇겠죠. 워닝이 하나 뜨긴 했지만 좀 폰트 자체 때문에 뜬 워닝이고요. 지금 이거는 김동 교수님이 지킬박사 하이드시 쓰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빨간머리 동맹 얘기 같은데 어쨌든 예, 그건 그렇고요. 요거는 신채호 선생이 쓴 소설 앞부분입니다. 예. 잘 보시면 요거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배우신 게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잠깐 쓰여 있는데 한글 막스나 한글 펑츠도 있고 이게 라틴이나 다른 걸로도 바뀔 수 있다고 배우셨지요. 그리고 이거는 뭐였습니까? G택 KOHU 이건 뭐 하는 것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그 괄호나 영문자하고 한글하고 사이에 간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니까 원래는 이걸 갖고 실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왔던 이런저런 예들인데요. 아까 이 애니메이트 때문에 애니메이트 패키지를 원래 그 DBI PDFMX나 XDBI PDFMX에서 잘 안 돼서 제가 조금만 손봐달라고 조진환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수정이 돼가지고 그 뒤로 이게 잘 되게 됐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만들었던 파일인데요. 오래전에 잘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념으로 역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설정이 잘 안 돼 있네요. G레이텍에서 애니메이트도 굉장히 잘 된다는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도비 리더에서 여시면 여기 움직여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기 움직여요. 예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움짤 테스트입니다. 움짤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예로 보여드리자면 브레이커블 섀도우 박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뭐 꼭 G레이텍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G레이텍에서도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뭐 딴 건 아니고 섀도우 박스인데 중간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잘려요. 네, 페이지가 넘어가면 잘립니다. 보통 이 박스는 안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잘리게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그 잘리게 만든 게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거 하는 코드가 딱 요만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다였습니다. 프레임드하고 다른 거예요? 프레임드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프레임드가 이 프레임 커맨드를 이용하는데, 이 프레임 커맨드를 제가 그러니까 프레임드에서 쓰는 프레임 커맨드를 정의한 거죠. make 프레임드로. 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게 만든 거냐 하면 섀도우 박스가 되게 만든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코드도 있고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컨볼트 밑에 있는 것인데, 요거는 K톡 사이트에 있는 또는 KC 2007, 2008에서 제공되던 몇몇 예들인데요. 그 상태, 그러니까 예전 그 상태를 수정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원래 이거 가지고 수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저 ISCHO 유머 저거만 한번 열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엑스칼라를 안 올리는 게 로드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엑스칼라를 로드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그 SVG 네임즈 하나만 정해주시면 될 겁니다. 엑스칼라는 따로 안 올려도 G레이텍이 스스로 아마 알아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픽스는 확실히 전혀 언급을 안 해도 그래픽스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즈 패키지 그래픽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인클루드 그래픽스를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ifthen 썼는데 이 뒤에 거는 그냥 정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상태로 폰트만 지정하면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폰트만 지정해보죠. 자, set main font 매핑이 텍스트 그리고 아까 했던 텍가이어 테르메스로 봅시다. 그리고 set main 한글 폰트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나눔 명조 저장하고 G레이텍으로 컴파일.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아까 이상한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5개마다 색칠하는 거였습니다. 별거 아니고 5개째가 되면 색칠해라 이런 건데요. 옛날에 조인성 교수님이 만드셨던 마지막에 작은 나무는 살아보니까 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 예, 저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정을 해보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밖에 멀티 랭귀지 안에는 JUnicode는 그 Ancient Greek을 JUnicode라고 하는 폰트를 이용해서 조판하는 예를 제가 만든 거였는데, 이 JUnicode는 텍라이브 2009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건 왜 제가 되게 좋아했느냐 하면, 이 고전 그릭을 조판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폰트였어요. 그리스어 폰트가 변변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텍라이브 2009에서 변변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JUniCode 폰트는 비단 그릭뿐 아니라 그 뭐 12세기, 13세기 영어 이상한 글자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폰트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 나오죠. 이거는 성경의 일부인데요. 고전 그릭을 예로 들려니까 고전 그릭을 예로 들려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올드 한글 테스트는 이규황 박사님이 만드셨던 예죠. 옛 글자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아마 즉시 컴파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군요, 그죠? 한 컴 바탕이 없답니다. 이 매킨토시에는. 예,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right to left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브루 글자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쓰는 거죠. 아랍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BD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테스트해 본 것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요것도 재밌는 겁니다. 요거는 한택이라고 아십니까? 한택 1.5. 옛날에 그 전설의 한택, 그 한택 1.5에서 제공되던 샘플 문서가 있었는데요. 그 샘플 문서를 G-LaTeX용으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본은 그냥 뒀습니다. 이 샘플 오리지널 요게 원래 한택에서 제공되던 원본이고, 요거는 제가 바꾼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HTEC 데모만 잠깐 보면요. 이 전부 다 공부 자료니까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꿨나? 네. 이렇게 해서 이 한택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서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G-LaTeX로 한 거죠. 이 문서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하도 오래전이라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예, 그때쯤 있었던. 이 포팅은 그러니까 종래의 파일들을 G-LaTeX용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 밤새 가지고 재밌는 걸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중 반은 표에 관련된 얘기라서 일단 요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G-LaTeX에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말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레이텍 실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단지 주의하실 거는 폰트 사용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그것도 또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뀐 것이니까, 폰트 스펙이라고 하는 패키지 문서하고 김도현 교수님이 쓰신 GTEC-KO-DOC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또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제가 쓴 그 울트라 심플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요 세 개만 제대로 읽으시면 아마 G-LaTeX을 편하게 지금 레이텍 쓰시듯이 쓰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이고, 더 좋은 거는 PDF 텍은 계속 EPS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G-LaTeX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래 골치 아프던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계속 샘플은 이걸로 할 것이니까 재미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